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1% 이상 또 둘 다 하락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증시 자체가 좀 하락하는 분위기로 지금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도 수급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가 코스피 위주로 크게 매도를 하였고요. 개인은 1조 가까이도 매수를 하였죠. 그 다음에 코스닥은 2천억 정도를 외국인이 매도를 좀 했습니다. 자, 지금 굉장히 분위기 좋지 않고요. 제가 또 시황 전체 분석을 통해서 미국 국채 금리라든지 그런 금리 인상에 대해서 증시에 대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다음에 지금 증시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좀 분석을 진행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 방향으로 좀 진행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뭐 정확한 하락폭이라든지 그런 건 예측하기가 어렵지만 지금 전체적인 이 시장의 돈의 흐름이라든지 그런 분위기 자체를 읽어가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제가 지키는 투자를 해야 될 때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지금은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40포인트 하락했고요. 또 241선 아래에서 계속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전 저점을 또 이제 깨러 가는 분위기죠. 그래서 잠깐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런 식으로 다시 하락을 시키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계속해서 거래량은 죽어 있는 채로 조정기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주 목요일에는 또 옵션 만기일이 있잖아요. 그 옵션 만기일까지 또 주가가 이렇게 하락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 다음에 옵션 만기일 이후에도 좀 주가가 좀 반전이 있기에는 조금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봉이 완전히 그냥 꺾여버린 상황이고요. 분명히 이제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이 있으면 어느 정도 이제 받쳐주는 그런 시기가 있긴 한데요. 어디서 받쳐줄지는 사실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이렇게 증시가 계속해서 끝도 없이 내릴 때는 대형주 위주의 하락이 크게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 종목 같은 그런 좀 실체가 없는 종목들 있죠. 실체가 없다라고 하니까 너무 좀 이상한 종목 같은데, 아무튼 좀 실적이 받쳐주지 않는 그런 종목 위주로 하락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이 올라 있는데 이제 성장성이 떨어지는 종목들 있죠. 그런 종목들도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조심을 좀 하면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웬만하면 사실 이런 장에서는 투자금을 좀 회수를 해서 현금 확보를 해두고 이렇게 폭락을 하더라도 좀 여유롭게 지켜보는 그런 자세가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시 코스피는 지금 떨어지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다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올 것이고요. 근데 지금은 사실 그런 상승장이 쉽게는 다시 오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중간중간에 이제 반등장이 올 텐데요. 이런 것을 이제 우리는 뭐 좀 두산중공업과 같은 그런 성장성이 있는 그런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종목들을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증시가 완전히 다 떨어질 때까지 그냥 지켜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 오늘 많이 팔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는 코스닥도 1.3% 하락했고 마찬가지입니다. 월봉 완전히 무너지는 상황이고요. 코스피보다도 오히려 코스닥은 떨어지면 그냥 무섭게 완전히 그냥 내리꽂아 버리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는 지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전고점 부근까지 좀 하락을 했는데요.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는 구간이고요. 마찬가지로 241선 아래에서 계속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 종목 같은 경우가 좀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고요. 바이오 종목들도 많이 모여 있고요. 그래서 외국인 기관 투자자가 이틀 연속 매도를 하고 있고, 지금 분위기 자체가 계속 환율도 올라가고 있고요. 증시가 좋지 않은 방향으로 확실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다들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환율도 이 장기 이평선 돌파 이후에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결국에는 12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국채 금리도 좀 올라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상황에서 이제 1.6%대 유지하고 있고, 이제 상승세는 잠깐 이제 꺾이긴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이제 다시 올라가는 방향으로 틀 것입니다. 이제는. 네, 그래서 금리가 인상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그런 신경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코로나가 좀 이제 완화되면서 이제는 서로의 갈 길 가는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적인 그런 글로벌 이슈들이 이제 하나둘씩 튀어나올 겁니다. 이제는 이때까지는 코로나19 때문에 공동으로 대응하고자 백신과 그다음에 코로나 치료제, 그다음에 진단키트 이쪽에 관심이 쏠려가지고 이제 돈도 많이 풀렸겠다. 악재도 그렇게 이제 코로나 이외에는 없겠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투자금이 주식이라든지 부동산으로 유입이 되었었는데요. 이제는 그런 악재들이 하나둘씩 잠재적인 악재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한다면 투자자들도 긴밀하게 움직일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주식 시장이 크게 요동칠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좀 위험한 위치가 맞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좀 서론이 길었습니다. 요 정도로 보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두산 인프라코아 보겠습니다. 9,270원이고요. 지금은 정지 상태입니다. 무상 감자를 진행함으로써 액면가액을 5,000원에서 1,000원으로 이제 5분의 1 무상 감자를 실시를 하면서 지금 정지를 당한 상태인데요. 거래 재개일은 좀 이따가 일정 살펴보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대두산 인프라코아는 이전에도 좀 그 유상증자, 대규모 유상증자, 감자 소식과 함께 좀 급락을 진행했던 종목이고요. 그 이후에도 좀 줄곧 하락을 하면서 지금 481선, 초장기선까지도 좀 떨어진 그런 종목입니다. 원래는 이제 두산중공업 쪽에서 이제 벗어나면서 현대그룹으로 포함이 되면서 다들 이제 좋은 방향으로 좀 생각을 했었는데요. 실제로는 이 합병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좀 띄워지기가 되었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좀 경계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평선이 이제 좀 모이는 구간이었고요. 여기서는 이 이평선 수렴 구간을 상승이냐 하락이냐 요 방향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가셨으면 됐고요. 지금은 우리의 예상과는 좀 다르게 이렇게 하락 방향으로 갔을 때는 좀 두산 인프라코아에서 조금은 경계를 할 필요가 있었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지 라인을 지금 다 깨고 이렇게 하나씩 깨면서 떨어졌고요. 그 무상 감자 소식이 나오는 순간 이미 주가는 이 정도로 거의 대응할 틈도 없이 하락했을 거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사실 이 현대 두산 인프라코아가 두산 중공업에서 이제 분리가 되면서 두산 밥캣이 두산 인프라코아 밑에 있었습니다. 근데 두산 밥캣이 떨어져 나가다 보니까 이제 그 부채 비율도 좀 상승하게 되고 재무가 좀 많이 좋지 않아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확인을 좀 해보면요, 이 재무제표를 좀 보게 되면 매출액이 이제 2분의 1로 급감을 하게 되고요. 이건 아무래도 연결 매출액이다 보니까 떨어지기도 했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영업이익도 좀 3분의 1 정도로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순이익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두산중공업이 적자일 때 어느 정도 까먹던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좀 보게 되면 이 부채 비율이 갑자기 급증을 하게 됩니다. 떨어지고 나서 부채 비율이 300%까지 증가를 한 상황이고요. 6월달 기준으로요. 이번 달에 좀 살펴보면 이게 기사가 있습니다. 자, 8천억 원 증자, 현대 두산 인프라코아 투자는 1,950억 원뿐. 그래서 7월 달에 부채 비율이 452%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이 400%가 넘어갔다라는 것은 상당히 재무가 좋지 않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고요. 이 갑자기 부채 비율이 늘어나게 된 이유는 자본도 좀 이 순이익도 좀 줄긴 했습니다만 그 중에 이제 빚이 갑자기 늘어났다는 거죠. 지금 좀 이 기사를 좀 읽어보게 되면요. 현대두산인프라코아의 8천억 원 유상증자 자금 중
6,050억 원이 빚을 갚는 데 쓰인다. 차입금이 상환되면 열악한 재무 상황에 이제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보인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기대를 모았던 신사업 투자 규모는 1,950억 원에 그쳤다라고 하죠. 자, 그래서 지금 현대중공업 그룹 쪽에서 이 두산인프라코아를 빚을 메우는데 유상증자를 통해서 메우겠다라고 이렇게 해버린 거고요. 재무 개선을 위해서 무상감자 5분의 1 무상감자를 해버리는 그런 좀 주주에게는 정말 황당한 그런 네 정책을 좀 펼쳤습니다. 그래서 주주를 이제 고려를 하지 않은 거죠. 좀 배려를 하지 않은 그런 네 유상증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채무상환 6,050억 원이 왜 나오게 됐냐면 두 가지라고 하죠. 여기 보면 DICC 지분 취득 자금이 3,050억 원, 사채 상환이 3,000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DICC 소송을 통해서 오랫동안 이제 그게 끌어왔습니다. 그 FI 지분을 이제 매각을 할 건데 그거를 몇천억 원 이상으로 좀 이 두산인프라코아에서 매수를 해줘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거를 이제 이렇게 3,050억 원에 마지막에 합의를 하고 끝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50억 원에 인수를 하기로 합의가 되었고요. 인수 대금을 이제 증자로 마련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3,000억 원 같은 경우는 이 사모펀드죠. 네, 사모사채 3,000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6,050억 원을 유상증자를 통해서 대금을 모아서 빚을 갚는 데 쓰인다라고 하고요. 이렇게 보았을 때는 지금 두산 인프라코아를 인수하는데 거의 8,500억 원을 부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현대중공업 쪽에서도 지금 뭔가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좀 잘 진행되고 있는 그 계열사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운 경기 속에 이게 6천억 원을 부을 만큼 그런 그룹의 여유가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어쩔 수 없이 무상 감자를 통해서 부채 비율을 줄이기 위해서 자본을 축소를 시키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유상증자는 이 빚을 갚는데 돈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진행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신주가 1억 1천만 주가 돼버렸죠. 지금 보시면 현재 주식 수가 8천만 주인데요. 지금 1억 1천만 주가 추가가 되게 되면 거의 뭐 2배 이상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일정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확정 예정일은 신주 발행가의 확정 예정일은 12월 3일이고요. 예정 발행가액은 6,950원이고요. 신주 배정 기준일은 11월 4일. 그 다음에 한 주당 신주 배정 주식수는 1.25 엄청 많죠. 그 다음에 우리 사주 조합원 우선 배정 비율은 20%고요. 그래서 20% 정도는 뭐 현대중공업 이 우리 사주 사원들이 이렇게 유상증자 참여를 의무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는 뭐 대주주 지분도 좀 있고요. 그래도 엄청난 수량이죠. 네. 그래서 현대 젠유인 그쪽과 그다음에 우리 사주 이쪽과 해가지고 지분을 합쳐도 사실 뭐 60% 정도밖에 되지 않을 텐데요. 그다음에 국민연금도 있고요. 그래서 국민연금이 사실 일단은 이거 좀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약일이 진행되고 납입일은 12월 16일, 그다음에 상장은 12월 28일. 그래서 이 대규모의 상장이 이제 12월 28일 날 진행이 되게 됩니다. 사실은 이렇게 상장이 엄청나게 많이 되고 나면 그 여파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주가가 희석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기는 힘들고요. 사실 엄청난 수량의 그 유상증자 주식 때문에 한 몇 개월은 이제 옆으로 횡보를 하거나 아래로 떨어져야지 자리를 잡고 다시 한번 그 실적에 맞춰서 그다음에 재무 개선에 맞춰서 반등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상황이 지금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 두산인프라코아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 다음에는 그 공시를 하나 보게 되었는데요. 이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이 지분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직전 보고서가 620만 주, 이번 보고서가 480만 주로 이렇게 보고가 되었고요. 거의 8% 가까이의 지분을 지금 6.2%까지 지분을 많이 감소를 시킨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중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건설 경기가 살아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좋아 보였던 종목이었는데요. 현대 쪽으로 넘어가면서요. 근데 신용 등급이 개선되기도 했지만 이렇게 무상감자와 유상증자를 세트로 진행을 해버리면서 그것도 아주 대규모 유상증자를 진행해버리면서 단기간에 추가적인 그 하락이라든지 그런 게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사실은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실 뭐 이렇게 건설 장비가 계속 추가로 수주가 되고 뭐 건설 장비로서는 사실 현대중공업, 현대건설기계, 그다음에 두산인프라코가 이렇게 해가지고 당연히 네, 기술이 좋죠. 그다음에 이 비중도 많이 늘어났고요. 근데 그 시너지가 사실 이렇게 인수를 한다고 해서 바로 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재무 개선이 완전히 진행이 되고 나서 좀 어느 정도 기술도 교류가 되고 그렇게 자리를 잡아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어, 내년 정도는 돼야지 이 현대두산인프라코아가 좀 움직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거래 정지는 10월 22일까지인가요? 네, 언제까지죠? 네, 10월 8일부터 이건 아니고요. 예, 감자 일정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뭐 주식 수는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액면가를 낮추는 그런 감자를 진행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전체적인 자본금이 5분의 1로 줄어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식 수는 그대로고 그다음에 매매 거래 정지는 10월 8일부터 10월 25일까지입니다. 그래서 25일에 종료가 되고 신주 상장은 10월 26일에 진행이 됩니다. 감자 효과로 사실 뭐 부채 비율이 개선이 되고 좀 그렇게 진행이 되겠지만 11월 4일이 또 유상증자 신주 기준일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또 주가가 어떻게 형성이 될지 사실 감자만 진행되었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반등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지만 이 대규모 유상증자가 남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주가가 쉽사리 반등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이렇게 네, 다루어 보았는데 좀 좋지 않은 얘기를 드린 것 같아서 좀 어,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만 사실 네,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은 맞습니다. 이미 이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점점 이제 캔들 자체가 어, 며칠 이상 이어가지 못하고 계속 떨어지는 그런 추세가 이어졌었고요. 투자자도 보게 되면 외국인이 사실 이제 지분을 좀 높여 가더라고요. 14%까지 늘렸던데 일단 외국인 투자자가 그래도 꾸준히 매수는 해줬습니다. 하지만 이 연기금 투자자는 꾸준히 나가고 있었고요. 이 상장 이후에도 외국인 투자자의 이 수급 여부를 어떻게 계속 들어올 것인지, 계속 모아갈 것인지 그런 정도를 좀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결론은 지금 당장은 12월까지는 유상증자 대규모 이슈도 있고 그 상장 이후에도 몇 개월 동안은 좀 신주 상장 물량에 대한 소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상승이 어렵고요. 그래서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감히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지금 이미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긴 하고요. 기준선을 잡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주가 횡보가 필요한데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고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상장 이후에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내년 정도 되었을 때 이제 코로나로부터 회복이 되고 건설 경기가 다시 한번 계속 살아나면서 그 중장비가 이제 현대건설기계와 두산인프라코아가 이제 시너지도 발휘하고 그쪽으로 이제 계속 네, 재무 개선도 진행되고 이런 식으로 완전히 자리를 잡았을 경우에는 다시 한번 천천히 우상향하는 그런 그림이 나오겠지만 지금 당장은 어려울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사실 지금 상황이 이전에 두산중공업의 그런 상황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재무가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에서 대규모 유상증자가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두산중공업도 대규모 유상증자 진행되었을 때 주가가 상당히 약세를 띠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유상증자 신주 발행 이후에도 좀 몇 개월 동안은 하락하는 그런 그림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런 그림 딛고 이제 반등하는 시점에서 미래의 그 움직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현대두산 인프라코아는 네, 이후에 상장이 되었을 때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